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육교가 보행약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육교가 아니라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재작년 당시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과 경찰, 그리고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축제를 제지한 대구시가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이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홍준표 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무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자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차량은 입구에서부터 막혔고 경찰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제지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밀어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대구 퀴어 축제 당시 벌어졌던 일입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는데도 집회를 막아 주최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대구시는 근거 없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절차도 요건도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대구 퀴어 축제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2심에서 대구시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700만 원. 그리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대구시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홍준표 시장은 배상 책임에서 빼고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퀴어 문화 축제를 제지한 건 잘못이지만 홍 시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주최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장의 지시 없이 이런 국가폭력이 대구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여태까지 머리 자르기란 말은 들어봤어도 머리 자르기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대구시의 불법행위 국가폭력 그대로 다 1심에 이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의 불법 행위 인정 여부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게 육교인데요. 그런데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는 이 육교의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꼭 필요한 육교가 아니라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 한 육교. 어르신이 한 발 한 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육교를 내려가는 길도 어르신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36개가 넘는 3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이들과 같은 보행 약자에게는 고난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다리가 시원찮아서 지금도 걷는 것도 불편해서 전 저거 육교 안 해요. 못해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육교 이용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용산 육교의 경우 동쪽으로는 옷바꿀 내거리까지, 서쪽으로는 용산 지하차도 상단까지 가야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육교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왕복 400m 이상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구르마를 끌고 갈 때
엘리베이터 생기면은 편리하고 좋겠지요. 이 주변에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많아서 횡단보도가 정체를 유발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거나 존치시키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육교는 철거 신설된 육교는 거의 없고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횡단보도 위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사업은 하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모두 58개. 이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14개뿐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에 육교는 점진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육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대구에서 새해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에 그치는 분권을 넘어서 행정, 재정, 조직권을 가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적 분권이 아니라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헌법이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줄기차게 외치고 또 추진을 해왔지만은 중앙집권적 이 제약은 여전하고 저출생 고령화와 이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 문제 더욱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돼야 하고 이와 같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는 100% 실패합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헌법적으로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협의회는 헌법 전문가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방화 시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공동회장단은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의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세수 감소로 지방의 살림살이가 어려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방 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로 어마어마한 양의 외국산 농산물이 밀반입되는데요. 이렇게 압수된 농산물들은 지금까지 따로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해 왔습니다. 인천세관에서 압수된 농산물 가운데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될 만한 것들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초록색 가방을 들고 줄지어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양손에 가득 든 것은 녹두와 땅콩.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만한 곳에 넉넉히 뿌려둡니다. 이렇게 먹이로 활용되는 곡물들은 모두 세관에 압수됐던 것들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적발된 중국산 서리태를 비롯해 각종 곡물류가 밀반입되면서 세관에 전량 압수됐습니다.
세관은 그동안 이렇게 압수된 농산물을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해왔습니다.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30만 원. 그런데 올해부터 압수된 농산물 가운데 곡물류의 경우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된 곡물을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세관은 서리태, 녹두 등 곡물 10톤가량을 5개 시민사회단체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된 곡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야생동물이 서식할 만한 곳에 뿌려둡니다. 겨울철엔 특히 먹이를 구하기 힘든데 이번 세관의 기부로 야생동물 먹이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먹이 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먹이를 또 구해서 주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인천세관에서 그래도 그 먹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편안하게 여러 차례 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훨씬 저희에게 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크죠. 인천세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가능한 압수물품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 야생동물들이 좋아하는 땅콩 또는 서리태 등에 집중해서 좀 먹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은 또 압수된 농산물이 인천에서 활용하고도 남을 경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 기부하는 방법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떼가 경북 김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로 강원 북부와 경기 지역에서 월동하던 독수리떼가 김천에서 발견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최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까맣게 수놓은 거대한 무리. 2m가 넘는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쪼아먹는가 하면 서로 먹이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도 벌어집니다. 매서운 눈매와 날카로운 부리, 검은색 깃털까지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는 독수리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낯선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누가 그 옷 벗어나는 줄 알았어. 이거 뭐 안에 이런 무더기가 3개가 있길래 네. 저게 누가 옷을 벗어나왔겠니 싶어서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 독수리가 날아가더라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는 몽골에서 서식하다 내년 11월이면 한반도에 찾아와 넉 달가량 겨울을 납니다. 주로 강원 북부와 경기 지역 등 환경 보존이 잘 돼 있는 지역에서 월동하는 독수리떼가 김천에서 발견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먹이를 찾아온 독수리떼는 이곳 김천에서 하루 평균 40마리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례없는 한파에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굶주림에 시달린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아 남쪽 지방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수리는 과거 DMZ 인근인 파준 철원에서 주로 월동하다가 먹이를 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경북 김천에서 월동하는 독수리 발견도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몽골 내륙에서 무려 3천여 킬로미터를 날아 한반도를 찾은 독수리떼. 겨울을 난 뒤 오는 3월이면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승 상금이 걸린 2025 대구 마라톤 대회가 오는 23일 개막합니다. 참가자는 4만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2시간 3분에서 5분 사이 기록을 가진 해외 최정상급 선수도 8명이나 참가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승 상금 16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3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총 상금도 1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의 우승 상금이 걸린 2025 대구 마라톤 대회가 오는 23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립니다. 대회 코스는 대구 스타디움을 출발해 수성구청과 수성못을 지나 청라언덕,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구간입니다. 대구 중동부 지역을 거의 아우르는 코스입니다. 이에 따라 23일 당일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대구 스타디움 주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 지역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시내버스 75개 노선 992대는 우회 운영됩니다. 세계 최고 상금이 걸린 대회다 보니
국내외 최우수 엘리트 선수들도 대거 출전합니다. 2시간 3분대에서 5분대 사이 기록을 가진 세계 최정상급 선수 8명을 비롯해 해외 62명, 국내 96명 등 총 158명이 우승 상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트를 비롯해 풀코스와 하프, 10km, 건강 달리기 이렇게 5개 부문 참가자는 총 4만 200여 명입니다. 지난해 대비 40% 정도 증가한 인원으로 국내 최다 참가자 기록입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로 최상의 경기력, 무결점 안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품격 있는 대회 운영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대구시를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코스별 도착지는 3곳으로 분산하는 등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경찰 등 안전요원 5,8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 선사관을 다녀간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관 2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월배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의 단 하나뿐인 전시체험관이란 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 선사관을 다녀간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개관했으니 2년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선사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체험관이라는 면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선사관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상을 영상과 유적으로 이 공간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달서구에서 발견돼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돌도끼와 반달 돌칼에서부터 돌널 무덤과 고인돌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층 선사체험관에서는 선사시대로 돌아가 직접 집을 짓고 동물을 사냥하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선사관은 동굴 속에서 살았던 원시인의 생활을 실감 미디어로 재현해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설도 듣고 여기 와서 또 체험도 하니까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360도 홀로그램 전시를 통해 선사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월을 도입해 달서구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달서 선사관은 월배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며 대구의 역사를 2만 년 전으로 확장하는 선사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역사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개관 2주년 특별 기획전으로 2만 년의 삼터를 전시 중입니다. 집이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문화적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10년 만에 추진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122개 노선 중에서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변경된 노선은 총 54개입니다. 15개 노선은 폐지됐고 신설된 노선은 20개입니다. 시는 개편된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 500개 정류소에 현장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접수 결과 대구에서는 86개 금고에서 125명이 등록했습니다.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가창 새마을금고 등 8개 금고에서는 3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53개 새마을금고는 후보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김소희 교수 연구팀이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감쌀 수 있는 스마트 밀착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극은 소프트 구동 기술을 활용해 평평한 2D 형태에서 3D 구조로 변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스마트 밀착 전극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전자약 등 다양한 차세대 소프트 바이오 전자 소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지난 19일 제64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협회는 총 93편의 후보작 가운데 보도 4편, 정규 3편, 특집 1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보도 분야는 서울과 강화를 잇는 유일한 직행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하면서 발생한 지역민의 불편을 조명하고 개선책을 모색한 SK 브로드밴드 서해방송에 강화 직행버스 감축의 분노 등이 수상했습니다. 정규 분야에서는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제작한 8탄 민요를 지키는 사람들 등이 선정됐으며 특집 분야는 KCTV 제주방송의 바다 로맨스, 해녀 영어리와 곰새기의 숨비 소리가 수상했습니다. 달서구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위드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계명대 동산병원과 3일병원 등을 포함해 총 7곳에서 전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127억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입생들은 교복 구입 외에도 금액이 3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남은 비용을 체육복, 생활복 및 여벌의 교복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구 평리 3동에 총 87억 원이 투입된 공공복합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이 청사는 지상 4층 규모로 장난감 도서관과 피즈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안임순 씨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0만 원을 기부하며 130호 나눔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 씨는 쌀 항아리에 자녀들이 준 용돈과 짜투리 현금을 모아 기부금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